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매주 금요일이면 친구들은 집에 갔어요. 엄마 아빠가 데리러 와서. 나는 늘 보육원에 남았죠. 아버지가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셨어요. 그날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어요. 분식집에서 라면을 먹으며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빠, 나 이제 라면도 끓일 줄 알아. 진짜야. 신이 나서 라면 끓이는 흉내를 냈죠. 아빠, 나 아빠랑 살고 싶어. 라면 맛있게 끓여줄게. 매일매일 끓여줄 수 있어. 나 데려가줘.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한참의 침묵이 흘렀죠. 태우야, 아빠가 지금은. 왜? 내가 뭐 잘못했어? 나 착하게 살고 있는데. 그날 밤 보육원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백미러로 아버지를 봤어요. 혼자 울고 계셨어요. 그때 처음으로 알았어요. 어른들도 울 때가 있다는 걸. 그리고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걸. 25살부터 35살까지 1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작은 분식집부터 시작해서 온라인 쇼핑몰도 해보고 부동산 투자도 해봤죠. 새벽 5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밤새 컴퓨터 앞에서 주문을 처리했어요. 성실하게 살았어요. 거짓말 안 하고 약속 잘 지키고 보육원에서 배운 대로 남에게 피해주지 말자는 마음으로.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모든 게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던 건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책상 위에는 독촉장과 소송장, 압류 통지서들이 쌓여 있었어요. 휴대폰을 보니 잔액 부족 메시지만 계속 뜨고 있었죠. 채권자들의 톡촉 전화가 하루 종일 울려댔어요. 정태우 씨, 이번 주 안에 꼭 연락주세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사기당한 것도 아니에요.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어요. 그냥 내가 잘못 판단했나? 운이 나빴나? 망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게 가장 무서워요. 어린 시절엔 가난이 명확했어요. 부모가 없고 돈이 없다는 게. 그런데 지금의 가난은 복잡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요즘 사람들에게 말해요. 아직 가장 힘든 순간은 안 온 것 같다고.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진짜예요. TV에서 보면 나보다 훨씬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병든 가족 때문에 피더미에 오른 사람, 일자리를 잃고 길거리로 나온 사람들. 새벽 3시에 24시간 카페에 앉아서 구직 사이트를 보면서 생각해요. 빚이 있어서 힘든 거지 힘들게 살고 있는 건 아니니까. 옆자리에서 대학생이 취업이 너무 어려워요 라고 친구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요. 나도 저 나이엔 모든 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난 아직 건강하고 손발은 멀쩡하고 머리도 돌아가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구인 광고를 보면서 경력 구간, 성실한 분, 새 출발 응원합니다 같은 문구들을 봐요. 새 출발. 벌써 몇 번째 새 출발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원서 작성을 멈추지는 않아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요. 예전엔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리스크 관리한다고 해지할 수 있다고 큰소리 쳤죠. 이 정도 리스크는 충분히 감당 가능해요. 보험도 들어놨고 비상자금도 준비했고요. 동업자들이 역시 태우씨는 꼼꼼해요 라고 말했었죠. 그때 내가 준비했던 비상자금은 진짜 비상 상황에서 3일도 못 버텼어요. 아침에 라면을 끓이면서 쓴웃음을 지어요.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서. 친구가 전화해서 사업은 잘 되고 있어? 라고 물어봐요. 잠시 망설이다가 새로운 걸 준비하고 있어 라고 대답해요. 그래? 뭐야? 또 대박날 아이템 찾았어? 아니야. 그냥 전화를 끊고 생각을 해요. 망하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어요. 세상은 한 수 앞만 보여줘요. 그 다음 수는 직접 당해봐야 알게 되더라고요. 단순함은 함정이었어요.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 정직하게 살면 복이 온다. 이런 말들 말이에요. 믿음은 생각보다 쉽게 깨져요. 사람도 시스템도 내 판단력도. 그래도 포기할 순 없죠. 이제라도 배웠으니까. 문제는 늘 생긴다는 걸. 중요한 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예요. 혼자 김치찌개를 먹고 있는데 전화가 와요. 태우야, 밥은 먹고 다녀? 보육원에서 돌봐주셨던 이모예요. 힘들면 언제든지 연락해. 우리가 많이는 못해줘도 눈가가 촉촉해져요. 고맙습니다, 이모. 어린 시절 이모가 말씀하셨던 게 떠올라요. 태우야, 세상에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야. 좋은 사람들도 많아. 돈도 사라지고 사업도 망하고 미래도 불투명해요. 그런데도 내가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사람이에요. 안부를 묻는 이모, 가끔 밥을 사주는 형, 괜찮다며 격려해주는 친구들. 친구가 말해요. 태우야, 너 요즘 너무 혼자 있는 것 같아. 가끔은 나와서 사람들 만나. 부담 안 주고 싶어서. 뭔 부담? 우리 사이에. 힘들 때 의지하라고 친구 있는 거 아냐? 나는 가진 게 없으니까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소중해요. 공원을 걸으며 친구가 말해요. 나도 언젠가 힘들 때 있을 거 아냐. 그때 너한테 기댈게.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무너지지 않는 비결은 사람들을 꼭 붙드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혼자 견디려 하면 정말로 혼자가 돼버려요. 며칠 전에 누군가 물어봤어요. 다시 태어나면 같은 삶을 살겠냐고. 면접에서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게 있다면? 이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후회보다는 아직 진행 중인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솔직히 지금도 돈 생각이 제일 많이 나요. 언제쯤 빚을 다 갚을 수 있을까? 언제쯤 여유로워질까? 카페에서 대학생들이 우리 10년 후에 뭐하고 있을까? 라고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요. 모르지. 그때 가봐야 아는 거 아냐? 그들을 보며 미소 지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죽기 전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아직 살고 있는 중이니까 같은 실수만 안 하면 돼요.
이번엔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현실적으로. 원룸에서 앞으로의 계획이라고 쓰인 노트에 뭔가를 적고 있어요. 여전히 방황 중이에요.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나는 아직 만들고 있는 중이야. 내 삶을.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게 무서우면서도 희망이에요. 그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